최근 테나흐 감독이 안토니를 아예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를 하면서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고 있는데, 최근 경기 기록을 보면 18라운드 웨스트햄전 이후에 안토니가 선발로 나왔던 경기는 20라운드 노팅엄 포레스트 이 경기뿐이고요. 나머지 경기들의 출전 시간을 보면 10분, 2분, 17분, 2분, 그리고 벤치에 앉아 있었던 경기가 최근에 2경기나 있었고, 심지어 지난 라운드였던 풀럼전에는 맨유가 풀럼을 상대로 승리를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종료 1분 전에 안토니를 출전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테나흐 감독도 안토니가 사실 아약스 시절 때부터 본인이 잘 사용하는 선수였고 자신감이 있어서 맨유로 데려왔는데, 그리고 심지어 1,700억이라는 거액의 이적료를 주고 데려왔는데, 안토니가 지난 시즌에 이적료에 비해 너무 실망스러운 활약을 했고요. 이번 시즌에는 아예 공격 포인트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면서 너무 실망적인 기록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시즌 안토니의 기록을 보면요, 26경기에서 1골과 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골과 1개의 어시스트가 FA컵에서 뉴포트를 만났을 때 기록한 1골과 1개의 도움입니다. 이 뉴포트는 4부 리그 팀이거든요. 4부 리그 팀에게 기록했던 공격 포인트 2개, 이걸 제외하면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가 아예 없어요.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심지어 물론 출전 시간은 930분, 매우 적긴 하지만 20경기에서 0골과 0개의 어시스트, 1,700억이라는 이적료를 생각했을 때 사실 좀 심각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안토니가 아예 플랜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안토니에 대한 비판이 당연히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테나흐 감독은 최근에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안토니의 플레이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테나흐 감독은 안토니에 대한 보호적인 인터뷰를 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테나흐 감독은 안토니가 맨유에서 암울한 2번째 시즌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선수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나는 안토니를 오랫동안 지지하고 있다. 안토니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고 안토니는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토니가 과거에, 그러니까 아약스 시절 때 했던 것처럼 내가 아는 안토니처럼 플레이할 때 안토니는 절대 막을 수 없는 선수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이 번역이 잘못됐는데, 안토니가 볼을 잡은 위치로부터 10야드 이내에서는 가장 빠른 선수 중에 한 명이다 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그만큼 안토니가 볼을 치고 나가는 순간적인 스피드라던가 치고 나가는 타이밍 자체가 매우 좋다 라는 뜻이겠죠. 안토니가 경기에 나왔을 때 언젠가는 활약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안토니가 미래에는 꼭 활약을 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안토니의 활약을 기대해보자. 그리고 안토니가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안토니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안토니의 문제는 안토니의 개인적인 문제 플러스 테나흐 감독의 전술적인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테나흐 감독이 안토니의 플레이 스타일을 표현했던 것처럼 안토니가 볼을 잡았을 때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타이밍이라던가 스피드는 간간히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좋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토니가 순간적으로 치고 달리면서 상대 수비수를 제치고 달려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치고 달렸을 때 테나흐 감독이 10야드라고 표현한 건 안토니의 주력 자체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죠. 그래서 아약스에서도 안토니가 혼자서 볼을 잡은 다음에 드리블을 길게 가져가면서 돌파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순간적인 스피드로 한 명 정도를 제쳐낸 다음에 수비 라인이 약간 무너지면 뛰어들어가는 동료 선수들에게 연계 플레이를 해주는, 맨유에서보다 훨씬 더 연계 플레이에 집중을 하던 플레이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맨유에서는 기본적으로 안토니가 볼을 잡았을 때 안토니 주변에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다소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하기 때문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았을 때 안토니는 오히려 볼을 잡고 연계 플레이를 하는 역할보다는 뛰어나가면서 공간으로 뛰어가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를 받아주는 그러한 역할이 이 자리에 더 어울리거든요. 그런데 테나흐 감독이 어쨌든 안토니가 오른쪽에 배치가 되었을 때 안토니의 장점이 뛰어들어가는 데 있지 않으니까 안토니의 플레이 스타일을 살려주려면 안토니가 볼을 잡았을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호일룬이 침투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뒤에 있었던 달로가 오버래핑 혹은 언더래핑을 하면서 안토니 주변에 많은 선수들이 위치할 때, 이럴 때 안토니가 패스를 찔러주면서 좋은 패스 선택지를 가져갈 때가 아약스 시절에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약스에서는 테나흐 감독이 안토니의 이러한 플레이 스타일을 잘 살려줬어요. 예를 들면 베르하이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원래 오른쪽 측면 공격수거든요. 그런데 테나흐가 안토니와 베르하이스를 공존시키면서 안토니를 오른쪽에 두고 베르하이스를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르하이스가 중앙에 있다가도 안토니가 볼을 잡으면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본인의 원래 자리 오른쪽 측면으로 뛰어나가거든요. 그러면 안토니가 이 선수랑 연계 플레이를 하면서 특히나 뛰어들어가는 베르하이스에게 찔러주면서 안토니가 공격의 시발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분명히 수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맨유의 전체적인 문제가 뭐냐면 안토니뿐만 아니라 맨유의 공격 자체가 답답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볼을 잡은 선수 주변에 아무도 뛰어들어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약간 내려와서 볼을 공급하고 있고 안토니가 오히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올 때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연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위치에 머무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안토니에게 패스를 찔러주거든요. 그러면 안토니가 볼을 잡았을 때 안토니의 주변에 있던 선수들이 공간으로 빨리 뛰어들어가면서 안토니가 패스할 수 있는 선택지를 늘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맨유 선수들의 움직임이 매우 정적일 때가 많죠. 그래서 여기서도 안토니가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잡고 돌아섰는데 돌아서는 순간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그대로 가만히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중앙 지역에 있는 선수들이 되게 가만히 서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안토니가 이 안쪽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다가 슈팅을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장면처럼 맨유의 공격적인 측면이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에 너무 정적이기 때문에 사실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예전보다 파괴력이 나오지 않는 것도 이러한 문제에 있거든요. 패스를 찔러줘야 되는데 앞쪽에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약속되어 있는 패턴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선수들이 정적으로 움직이면서 멀뚱멀뚱 서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안토니 같은 경우에는 볼을 잡았을 때 패스를 뿌려주는 그러한 역할에는 어느 정도 장점이 있지만 드리블을 하면서 볼을 끌고 올라가는 이런 데에는 큰 장점이 없는데 이 선수 주변에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없다면 안토니가 볼을 끌고 순간순간 10야드 내에서 스피드를 발휘하면서 볼을 끌고 올라가도 패스를 줄 곳이 없어서 다른 수비수들에게 따라잡히면서 다시 볼을 빼앗기는 답답한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도 있냐면 테나흐 감독이 풀백들을 중앙 지역으로 배치시키면서 인버티드 풀백을 기용할 때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테나흐 감독도 과르디올라, 아르테타 이런 감독들처럼 안쪽의 미드필더 라인을 단단하게 만들고 볼 소유를 후방에서 가져갈 때 중원 라인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려는 플레이 스타일이다 보니까 루크쇼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마이누가 살짝 올라가면서 달로도 좀 중앙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형태가 될 때가 많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는 오버래핑을 하는 빈도가 당연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왼쪽 라인에는 래시포드라던가 아니면 가르나초 이런 선수들이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이 공간에서 치고 달릴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안토니는 스피드가 그렇게 빠른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달로나 혹은 완비사카의 오버래핑이 없다면 안토니가 측면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최근에 토트넘의 전술과 좀 비슷하죠. 인버티드 풀백을 가운데에 쓰면서 중앙 지역의 선수들이 많이 쏠리면 상대 선수들도 중앙에 좀 쏠리니까 중앙에 쏠렸을 때 요 넓은 측면 공간은 스피드가 기본적으로 빠른 선수가 배치돼야 요 공간을 넓게 빠르게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토니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안토니를 아무리 이 오른쪽 측면에 써도 안토니가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오히려 스피드가 느리다는 단점만 부각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안토니를 잘 활용하지 못할 거면 테나흐 감독이 1,700억이라는 거금을 주고 안토니를 맨유로 데려오면 안 됐었는데 본인이 데려와 놓고 이 안토니의 어쨌든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전술도 주지 못하니까 안토니가 본인의 능력도 어쨌든 우리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보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전술까지 본인과 맞지 않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0골과 0개의 도움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안토니 개인적인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죠. 이제 어떤 거냐면 테나흐 감독이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토니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일단 안토니가 스피드가 다소 느리다는 것이 단점이고 그리고 안토니가 어쨌든 본인이 볼을 잡고 있을 때 수비가 본인에게 집중이 되면 본인에게 집중이 될 때 비어있는 공간으로 연계 플레이를 하는 그런 플레이가 나쁘지 않았던 선수예요. 그래서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 테나흐 감독이 안토니를 가운데에서 쓰려는 움직임을 분명히 몇 차례 보여줬거든요. 안토니가 안쪽으로 들어올 때 오히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약간 측면 쪽으로 넓혀주면서 혹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살짝 뒤로 빠지면서 수비를 끌고 나올 때 안토니가 가운데로 들어가게끔 만드는 그래서 안토니가 안쪽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볼을 잡아서 뛰어 들어가는 선수들에게
연계 플레이를 하는 역할로 오히려 안토니를 오른쪽 측면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면서 연계 플레이에 집중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기도 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 장면입니다. 물론 이 장면은 안토니가 직접 압박해서 볼을 빼앗는 장면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안토니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순간적으로 타이밍을 잘 잡아서 압박을 하거나 치고 달리는 움직임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 중앙에서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가 볼을 잡고 있는데 안토니가 순간적으로 달려들면서 미드필더를 압박합니다. 압박을 한 다음에 심지어 볼을 빼앗아내는 데 성공을 하죠. 빼앗아낸 다음에 본인이 가운데로 치고 달리다가 뛰어들어가는 가르나초에게 안토니가 결정적인 패스를 찔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결정적인 안토니의 패스가 가르나초에게 절묘하게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의 뒷공간이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선수가 뒤로 백패스를 할 때 안토니가 타이밍을 보고 있다가 빠르게 달려나가면서 이 볼을 끊어냅니다. 끊어낸 다음에 이 장면도 어쨌든 안토니가 살짝 가운데로 들어온 상태죠. 가운데로 들어와서 수비수들이 본인에게 쏠리니까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한 번에 좋은 패스를 찔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가르나초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안토니의 움직임을 이 장면에서 안토니가 압박을 해서 볼을 빼앗았지만 되게 자유롭게 만들어주면서 경기장 전체를 오가면서 연계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테나하 감독이 판을 만들어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울버햄튼전에는 안토니를 의도적으로 이 왼쪽 측면에 썼어요. 왜냐하면 울버햄튼의 오른쪽 풀백인 세메두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빈도가 많았기 때문에, 특히나 울버햄튼이 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토니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라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안토니가 이 장면에서도 볼을 빼앗는 순간 뛰어들어가는 타이밍이 나쁘지 않습니다. 안토니는 뛰어들어가고 있는데 상대 수비수는 멈춰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안토니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심지어 안토니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데 뒤쪽에서 루크쇼까지 오버래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2대1 찬스가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안토니가 분명히 뛰어들어가는 루크쇼가 있었고 심지어 타이밍도 좋았는데 수비수가 심지어 루크쇼에게 끌려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슈팅을 시도합니다. 판단이 매우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게 안토니가 점점 더 본인이 조급해지니까 이런 안 좋은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이 장면도 결국에 분명히 루크쇼가 좋은 자리에 있는데도 본인이 슈팅을 해서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 수비수에 발 맞고 그대로 기회가 무산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요. 안토니가 지금 맨유의 새로운 보드진이 다음 시즌에 내보낼 선수와 내보내지 않을 선수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내보내는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안토니의 이적료를 심지어는 절반가량 깎으면서까지 방출할 지금 생각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안토니가 이적했던 1700억의 절반 금액이라면 한 850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 정도 금액을 지불할 만큼의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맨유가 안토니를 방출을 하고 싶다면 안토니가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모습을 전술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플러스 안토니도 본인이 열심히 해서 남은 시즌 동안 본인이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맨유에 남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대우를 받으면서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 안토니의 이적은 맨유에 정말 여러 가지 이적 실패 사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상위권에 배치될 수 있을 만큼 아주 좋지 않은 퍼포먼스를 안토니가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리고 테나하 감독이 당연하게도 선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안토니가 한번 흐름을 탄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선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은 하고 있지만 아마 테나하 감독도 이 안토니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안토니가 못하면 못할수록 테나하 감독의 속도 타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